여러분은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그가 어제 몇 시에 귀가했는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대 이웃이란 존재는 그저 익명의 타인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 살지만 사실은 가장 먼 존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삶을 소수점 단위로 분석하고 기록해 왔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버린 영수증 한 장으로 당신의 경제적 파산을 점치고 당신이 현관문을 닫는 속도로 당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기괴한 관찰의 기록입니다. 한 노인이 사라진 뒤 발견된 0.5평의 비밀 공간. 그곳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만한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8세 노인 박춘섭, 그가 쓴 40년의 일기장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1983년 아파트가 갓 완공되었을 무렵 30대 중반의 박춘섭이라는 남자가 403호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눈에 띄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일한다는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경비원들이 고마워할 정도로 단지 구석구석을 쓸었고 분리수거함 주인은 언제나 그에 의해 정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박 반장 혹은 박 선생이라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그는 동네의 모든 대소사를 꽤 뚫고 있었죠. 아이고 201호 세대. 오늘 남편분이 회식이신가 봐. 아까 보니까 차가 안 들어왔더라고. 혼자 무서우면 문 꼭 걸어 잠그고 자요. 303호 학생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떨어졌나 보네. 표정이 안 좋아. 그래도 기운내 할아버지가 사탕 하나 줄게. 처음엔 그저 이웃에 관심이 많은 정 넘치는 아저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관심은 기묘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가족관계, 직업, 심지어는 습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몇 시에 학원 버스에서 내리는지, 어느 집 어르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까지 말이죠. 당시 같은 동에 살았던 주민 어씨는 지금도 박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길에 현관 비번을 누르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쓱 나타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끝자리가 잘 안 눌리나 보네. 소리가 평소랑 달라. 라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제가 비번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어떤 버튼이 뻑뻑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땐 그저 참 귀가 밝으시네 하고 넘겼죠. 그게 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또 다른 주민 B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명절에 시골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번엔 좀 오래 비우나 봐. 아이스박스 보니까 사흘은 가겠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챙겼는지 말한 적도 없는데 제 짐가방의 크기와 종류만 보고 일정을 마치신 거죠. 그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이죠. 박 할아버지는 완벽한 이웃이었지만 그에게도 단 하나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 안으로는 그 누구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스 점검 원조차 문 밖에서 서류만 건네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관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대화했으며 문틈 너머로 보이는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가구가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의아했던 것은 그의 쓰레기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터진 봉투 사이로 비치는 영수증이나 약 봉투를 손으로 만져보고 때로는 주머니에 슬쩍 넣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더러운데 그걸 왜 만지세요? 주민들이 물으면 그는 특유의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조금만 손보면 깨끗해지니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었는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아파트는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단지는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메울 때 403호 박 할아버지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보상금 상담도 이주 대책 협의도 거부했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수차례 찾아갔지만
그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사이로 쇳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 나가. 내 기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감히 누가 이 집을 부순다는 거야. 평소에 인자했던 박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합 측은 강제 집행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박 할아버지는 이상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 그건 내가 직접 뜯어서 가져갈 테니 인부들은 절대 손대지 마. 만약 누군가 그 장을 건드리면 나는 여기서 죽어나갈 줄 알아. 이것은 단순한 가구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지켜온 그의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포식자의 비명이었습니다. 결국 이삿날 박 할아버지가 이주 서류 절차 때문에 구청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성질 급한 철거반원들이 403호의 문을 땄습니다. 할아버지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인부들은 거추장스러운 그 커다란 붙박이장을 강제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어라?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 벽에 아예 박혀있네? 인부들이 장비를 동원해 장을 뜯어낸 순간 그곳엔 콘크리트 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커먼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려져 있던 403호의 진실, 0.5평의 숨막히는 공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어둠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할아버지는 이 벽장을 목숨처럼 지키려 했을까요? 붙박이장이 뜯겨나간 자리. 그곳엔 아파트 설계도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0.5평 남짓한 좁은 방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손전등을 비추자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방 안은 온통 검은색 방음 스펀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낡은 의자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을 경악게 한 것은 그 정교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대의 녹음기와 연결된 헤드셋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단지 4가구별 평면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아파트의 모든 소리와 비밀을 빨아들였던 거대한 블랙홀이자 관찰자의 요새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책상 위의 장비들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간첩들이나 정보기관에서나 사용했을 법한 구형 무전기와 송신기.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 옆에 놓인 소모품들이었습니다. 무전기는 낡았지만 그것을 가동하는 배터리와 부품들은 최근에 생산된 최고급 제품들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할아버지는 아파트 옥상의 공용 안테나에 미세한 전선을 연결해 단지 전체의 무선 신호를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아날로그 무전기로 최근엔 디지털 신호 분석기를 통해 주민들의 통화 내용과 인터넷 사용 패턴까지 엿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의 발전에 맞춰 자신의 감시 도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온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낡은 신발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5장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대조하던 중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 403호 거주자 박춘섭의 주민등록증.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우리가 알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박춘섭은 1983년 강원도 탄광사고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4장은 10년 전 등산 중 실종된 이씨, 20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 없이 사망한 최씨. 우리가 40년 동안 박 할아버지라고 불러왔던 남자는 사실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 말소되거나 연고가 없는 이들의 이름을 갈아치우며 우리 곁에 숨어들었습니다. 지문조차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말 그대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관찰 일지였습니다. 거기엔 아파트 주민들의 치부와 비밀이 소수점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3동 502호 21시 15분 귀가. 술 냄새 심함. 부인과 또다시 금전 문제로 다툼. 부인이 이혼 단어를 3번 언급함. 예상 결론 2개월 내 별거 가능성 70%.
백이동 101호 매일 아침 7시 5분 쓰레기 봉투에 당뇨약 봉투가 나옴. 최근 약의 복용량이 늘어남. 건강 상태 악화 중. 그는 단순히 훔쳐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쓰레기를 분석해 그들의 경제 상황, 질병, 심리 상태를 통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어느 집이 파산할지, 어느 집 부부가 갈라설지, 어느 집 아이가 엇나갈지를 그는 이미 데이터로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실험실에서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기록 같았어요. 그는 이웃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 표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다 지나갈 거야. 3개월만 버텨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딱 3개월 뒤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 그때 할아버지가 영험하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버린 고지서와 독촉장들을 다 보고 남편 회사의 사정을 저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불행을 계산기 두드리듯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이 방안을 사사치 뒤지던 중 책상 위 가장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날카롭고 정갈한 필체로 마지막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G- 어파트먼트 표본 수집 완료. 데이터 전송 성공. 거점 이동 개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름 돋는 지도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이사하게 될 신도시 XX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상세 도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이 끝난 낡은 우리를 버리고 더 깨끗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새로운 실험실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정문 CCTV에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들이닥치기 불과 5분 전 평소 허리가 굽어 걷던 박 할아버지가 아주 꼿꼿하고 빠른 걸음으로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모은 이 방대한 데이터는 대체 누구에게 어디로 전송된 것일까요? 박춘섭 혹은 그 이름을 훔쳐 살았던 그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의 지문과 DNA를 대조했지만 결과는 해당자 없음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 존재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체를 등록하지 않은 완벽한 무연고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기묘한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그가 40년 동안 거주했던 403호의 관리비와 세금은 매달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이 현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납부자는 언제나 박춘섭 본인이었지만 그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자 전국 각지에 흩어진 수십 개의 유령 법인 계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개인적인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거대한 조직이 그의 뒤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40년간 한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감시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냉전시대 우리 사회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심어놓은 정보원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해 선거 결과나 여론의 향방을 예측하는 인간 데이터 수집기 역할을 한 것이죠. 특정 기업이나 조직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수십 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의 현장 요원이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분석해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행의 징조를 예측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가설입니다. 그가 수집한 주민등록증의 주인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복제하여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을 팔기 위한 신분 공장을 운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이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민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흩어졌죠. 그런데 당시 이 아파트 602호에 살았던 대학생 철수 씨로부터 소름 끼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신도시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간 그는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를 청소하고 있는 뒷모습?
70대 후반임에도 꼿꼿한 허리, 리드미컬하게 빗자루를 휘두르는 그 특유의 손동작.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박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 아파트에서 보여주던 그 인자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마치 기계와도 같은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철수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가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철수야, 왼쪽 무릎 흉터는 이제 다 나았니?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살 때 놀이터에서 다친 상처를 20년이 지난 지금 신도시 한복판에서 마주친 노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박준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엔 김덕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명찰이 달려 있었죠. 그는 다시 시작한 겁니다. 더 보안이 철저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며 더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 다음 단지에서 봅시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보안에 신경 쓰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지만 정작 우리 집 문 앞에 쌓인 쓰레기 봉투와 무심코 건네는 인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당신이 어제 배달시킨 음식의 종류는 당신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버린 카드 영수증의 가맹점 주소는 당신의 동선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밤늦게 베란다에서 나누는 전화통화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노출합니다. 이전 아파트 403호 사건은 단순한 기담으로 치부되어 잊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박준섭들은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친절한 경비원의 모습으로 혹은 앞집에 사는 인자한 독거노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매일 마주치는 택배 기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삶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거대한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뒤에서 누군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지는 않나요? 창밖에서 들리는 빗자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규칙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타인이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의 정체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